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월 중등 설명회 맡게 된 중일팀장 윤민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부분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들을 조금 갖고 와 봤는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깐 세팅을 다시 좀 하겠습니다. 네, 우선 뉴스 기사들을 좀 갖고 와 봤는데요. 네, 초중등생 어휘력 부족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영유아부터 이제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키즈라는 말이 이제 새롭게 나오면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영유아 3명 중 1명이 좀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언어 및 인지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해서 코로나19 팬데믹 3년 동안에 이제 사회성이나 언어 인지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6월 들어서 뭐 전국 최초로 영유아 발달을 돕는 지원센터 문을 열고요. 영유아가 지금 현재 발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 이런 검사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영유아 456명을 조사한 결과 152명이 적절한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유아 때 이런 발달이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학생들이 뭐 초등학생, 중등생이 돼도 어력에 문제가 생기겠죠. 미래에 더 이제 어떤 문제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년간 마스크를 쓰고 지내고 그러면서 이제 어린 나이 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른들의 마스크를 벗은 얼굴 표현을 보면서 이제 입을 보고 언어를 배워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 배우자가 뭐예요? 이 부분도 조금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이 6월을 맞이해서 초육 학생 수업을 하다가 현충일을 어떻게 보냈니? 현충일에 태극기는 달았니? 라는 얘기를 했죠. 현충일에 뭐 이제 뭐 연휴를 만들어가지고 뭐 놀러 갔다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학생들한테 그럼 현충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니 충격적이게도 한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공휴일인 건 알고 있었지만 현충일이 이제 왜 쉬는 날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초육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몽실언니 수업을 했습니다. 이제 몽실 언니 수업을 하면서 이제 몽실 언니의 이제 배다른 동생이 네, 그 양녀로 부잣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학생 한 8명 중에 5, 6명 정도가 부잣집에 양녀로 들어갔다는데 이 양녀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장에 이제 코로나 퀴즈 문제가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도 그러니까 언어 발달에 굉장히 중요했던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까지도 그때부터 이제 마스크를 쓰고 줌 수업에 익숙했던 친구들, 서로 입을 보지 못했던 친구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질문을 하는데 배우자가 뭡니까? 과부나 맞이 무슨 뜻입니까? 짧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도 40분이 걸린다. 말 그대로 글자는 읽지만 문장 문단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 문해력이 떨어지는 실질 문맹의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장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꾸준한 문장 읽기일 듯합니다. 중학생 어휘도 초등학생 뭐 고학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과거의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이겠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우석 의원의 말을 제가 좀 발췌를 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이 한글 책임 교육 정책에 따라 한글 교육 시간을 27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렸다. 그래도 학교 수업을 무려 20%의 학생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조용히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아예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냥 조용히 그냥 보고 있는 친구들.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김은석 의원은 이제 현행 교육이 학생들의 실제적인 문해력을 높이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이제 밑에 문단을 봐주시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EBS에서 이제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 중 내용 이해를 위해 꼭 알아야만 하는 학습 도구어 2,440개 단어에 대한 어휘력 평가를 진행했는데 어휘력 진단 평가 결과 좀 충격적이죠. 교과서를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학생은 약 9%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학생들은 뭐
밑에 있는 어떤 어휘 뜻이나 자기가 어떤 사전에서 어휘 뜻 같은 걸 찾아야 아니면 모르는 말에 대해서 주변 어른에게 물어봐야 교과서를 읽을 수 있다. 라는 말이 됩니다. 100명의 학생 중에 91명의 학생이 교과서를 스스로 읽지 못하는 이런 어휘력 부족의 현상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교과서를 안 읽는다라는 말을 참 이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아이가 공부만 하면 잘하는데 공부를 안 해서 문제입니다. 근데 좀 충격적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교과서를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한국 학생들의 문해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2006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학생들이 이런 문해력이 세계 1위, 2015년 이후에는 9위까지 떨어졌고 지금 현재로서는 10몇 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최근 발표된 결과를 봤을 때 교과서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해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전체의 33%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 있죠. 초등학교 입학생 기준으로 봐도 전체 20%가 문해력 낮음에 해당한다라는 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책으로 둘러싸인 집에서 자란 10대들은 책이 별로 없는 환경에서 자란 대학 졸업생만큼이나 지적 수준이 높다라는 좀 대단한 결과가 또 나왔더라고요. 이제 대학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지적 수준이 사실은 뭐 일반 성인에다가 고등 교육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야 하죠. 하지만 책을 많이 읽은 10대들이 오히려 책을 많이 읽지 못한 성인보다 지적 수준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독서의 중요성은 뭐 과거부터 뭐 강조해도 아무리 뭐 이런 부족함이 없겠죠. EBS 다큐멘터리 다시 학교의 내용을 제가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고지식을 높은 지식이라 생각하고 대관절을 큰 절로 생각하는 이런 학생들. 사실적 독해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론적 독해, 시도조차 불가능할 겁니다. 중학교 2학년인 의담이 당연히 이제 가명일 텐데요. 학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엄마랑 함께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문장 하나, 문제 하나 이해하지 못해서 새벽 1~2시까지 공부해도 교과서 1~2장 정도만 소화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게 교과서를 이렇게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복습 및 선행까지도 그리고 이제 이게 당연히 국어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성적을 기대하기 힘들겠죠. 점점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점점 교과서를 읽지 못하고 5줄 이상의 글도 읽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평가가 지금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좀 답을 해야 되는가를 간단히 발췌를 해봤는데요. 청신국제중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수행평가 내용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설명문 쓰기였습니다. 뭐 정보 전달하는 글을 쓰면 되는 거죠. 다음의 주제를 하나를 골라 이에 대한 조사를 해온다. 근데 주제 예시가 4차 산업혁명, 수사법, 공정무역,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학생들 입장에서 문해력이 좋은 친구들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우디의 건축, 소크라테스 이렇게 6개의 주제를 줍니다.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뭐 도서관에 가서든 인터넷을 찾아서든 조사를 해오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 시간에 제시되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설명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줄 넘어가는 교과서를 읽기도 힘든 학생들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조사를 해서 이 문제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대로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 갖고 온 부분은 대화 상황에 따라 문법을 적용하는 수행평가인데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중2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담화 맥락,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을 적용하는 이런 수행평가입니다.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들,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의 차이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크겠죠. 어떤 친구와의 대화를 가져오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뭐 추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을 적용한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아까 저희 이제 대표 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미래 인재를 위한 평가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인 이제 이배용 위원장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을 제가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정답 짓기 수능을 이제 그만해야 한다.
논서술형을 도입하겠다. 물론 뭐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져 있는 평가 자체를 급작스럽게 바꾸는 건 불가능하겠죠. 네. 객관식만으로 이루어진 수능 문제가 논서술 문제로 점차 변화해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점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은 객관식 수능으로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좀 파격적이게도 현재 수능은 채점상 편의를 위한 것이지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다. 뭐 사실 당연하게도 교육이란 것은 이제 학생들을 위한 게 돼야 될 겁니다. 1994년에 도입된 오지선다형 객관식 수능 문제점 꾸준히 제기는 되어 왔죠. 94년부터 제기되어 왔으니 지금 현재로서는 네, 거의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점의 공정성도 우려로 논서술형은 실현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서술형, 논술형이라고 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든 건 아니거든요. 물론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 시스템에서는 네, 뭐 준비가 필요합니다만 뭐 미래에 진짜 필요하다면 뭐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챗GPT가 등장하는 시대에 정답 찍기, 주입식, 학생들이 내신 시험 범위 달달달 외우고 어떤 공식을 외워서 시험을 푼다. 이런 식의 학생을 가르치는 방법은 이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시험이 바뀌어야 이제 수업 내용도 독서 후 토론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쪽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말이 좀 인상 깊은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이제 중장기적 국가교육 발전 계획으로 이것을 도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지금 현재 네, 예비 중1부터 한 중2, 중3 학생들까지도 네, 고교 학점제에 더불어서 이러한 논서 수령 평가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수업이 지금 대구, 제주 부분에서 중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2023년 들어서 부산, 경기, 충남도 도입하겠다는 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래형 교육 과정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인터넷 바칼로레아 전국 20여 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논술 서술형 평가 방식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이전에도 저도 이제 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에 대해서 미래 교육에 대해서 좀 동료 강사와 한번 뭐 책 같은 것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네, 우리 학원, 뭐 우리 학교, 뭐 이런 국어학원 이런 데서도 수업을 할 때 보면은 뭐 문학 수업을 할다. 그러면은 이제 문학에 있는 이론을 배우고 그 이론에 맞게 네, 학습을 하게 되죠. 저도 이제 뭐 학생들 내신 운영을 할 때 보면은 뭐 시를 뭐 얘들아 여기에 밑줄을 그어보자. 뭐 여기에 쓰인 비유법은 무엇일까? 뭐 여기에 쓰인 심상은 무엇일까? 이것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 꼭 반드시 알아두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런 테스트를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가 도입된 학교에서는 뭐 문학을 배우면 서평을 쓴다. 학생들이 이제 문학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뭐 작가의 삶을 보고요. 시대를 반영하고 그리고 독자 본인의 생각을 반영해서 뭐 문학에 대한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학습이 이미 도입되어 있다는 거죠. 뭐 희곡이나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배울 때는 직접 학생들이 네, 감독이 돼서 촬영을 하거나 연극을 각본을 짜고 연기를 해보는 학습인 거죠. 점차 이제 경기도, 충남도 그리고 이제 부산 이런 부분에서도 도입을 하겠다고 하니 지금 현재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초중고 과정 중에서 IB 교육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B 시스템에서 핵심적으로 볼 부분은 탐구 실행 성찰학습을 통해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네,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논술형 절대평가 체제에서 이제 창의적이고 협력적 사고를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상대평가 제도에서는 협력적 사고는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학생들이 뭐 지나친 경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겠고 협력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협력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IB 교육은 매우 효용이 있겠죠. 특히나 지난해 말 확정된 고시된 2022년 교정 교육 과정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 문제 해결 능력, 창의 융합적 사고를 중시하는 만큼 융합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과 역량 성취도 중심으로 평가하는 IB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2025년부터 선택 과목 중심 수업 및 내신 절대평가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겠죠. IB 프로그램이 더 확대될 전망이 있습니다. 뭐 이런 IB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육적으로 논술 서술형 평가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이제 드디어 다가온다. 이전에 저도 이제 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뭐 설명회를 하거나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논술형 서술형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당장 지금 중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뭐 심지어 체육, 미술, 음악 등의 과목에서도 논술 서술형 평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미래형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정말 우리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달달달 단순하게 지식을 암기하고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식으로 내신 대비를 한다. 미래형 인재에 맞지 않는 학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학원 학습이 이런 미래의 교육 과정에 어떤 식으로 효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워크북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과정에서는 이제 도와줄까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독서를 하고 그리고 독서를 바탕으로 이제 숙제를 해와야 저희 학원 수업에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도와줄까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한 독서만으로는 부족한 배경 지식을 조금 채워주는 과정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 지식 습득이라는 것은 뭐 이런 수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학생들이 계속해서 보게 될 각종 제시문 독해 그리고 각종 비문학 문제 풀이 이런 것들에서도 배경 지식 습득이 이제 독해의 정확도와 속도 신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효용도 가질 수 있다.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도와줄까 부분을 넘어가서 이말하니 과정이 네, 시작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부족한 학생들 입장에서 단어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 문장을 이해한다? 네, 말도 안 되는 말이겠죠. 네, 독해의 기본은 어휘가 됩니다. 네, 고난도 어휘 학습을 하게 되죠. 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한자어라든가 아니면 뭐 고유어와 한자어가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뭐 우리말도 있을 거고요. 네, 외래어 같은 경우도 종종 네, 보게 됩니다. 학습 시 이제 이런 어휘에 대해서 뜻을 단순하게 아는 것보다도 빈칸에 이제 어떤 단어가 어떤 맥락에 잘 어울리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제시문에 있는 것 말고도 추가로 이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 네, 어휘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독서 과정에 맞는 개념어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제가 지금 예로 올려놓은 곳은 이제 시장 교환, 재분배, 호혜적 교환이라는 네, 평소 우리가 일상에서는 많이 쓰지 않지만 특정 개념에서는 좀 많이 쓰는 네, 이런 단어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자성어를 학습을 하게 되죠. 각 한자성어가 어떤 수를 갖고 있는지 학생들이 직접 찾아서 써보는 과정을 통해서 네, 숙지를 하고 그리고 그 한자성어가 또 어떤 상황에서 좀 어울리는 것인지에 대한 네, 추가 학습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만한 일을 통해서 어휘학습을 하게 된 뒤 잘 읽었니 과정에서 학생들의 독서 상태를 점검합니다. 물론 이제 독서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제 잘 읽었니에 있는 부분만 발췌독을 하는 경우가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는 것 말고도 다른 이야기도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두루두루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독서 상태를 확인하고 학생들이 뭐 독서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학원에 왔을 때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혼자서 완벽할 수는 없겠죠. 학생들끼리 서로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A 학생이 뭐 1, 2, 3, 4, 5 중에 1, 2, 3을 이해했고 B 학생이 1, 2, 3, 4, 5 중에 뭐 3, 4, 5를 이해했다. 그럼 A 학생이 뭐 B 학생을 위해 1, 2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B 학생이 A 학생을 위해 네, 4, 5를 설명해 주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학습을 할 때
저도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기 위해서 수업 준비를 하면서 정말 아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설명하는 이 과정이 학습에서 매우 유효합니다. 그 네 번째 과정으로 이제 말해볼과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주제에 맞는 뭐 추가 제시문들,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교과서 이런 것들을 좀 발췌해서 저희가 이제 교환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이제 뭐 비문학 도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문학 도서에 맞는 어떤 다른 문학적인 내용들을 좀 발췌를 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읽어온 독서 이외에 주제와 관련된 글들을 독해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매주 하게 되는 훈련이 핵심어를 찾고 뭐 동그라미나 네모 같은 걸 치면은 뭐 자기만의 방법으로 네, 유용하겠죠. 그 중심 문장을 찾아서 밑줄을 긋고 네, 가나, 다라, 마 이런 식으로 뭐 문단이 있을 때 각 문단별로 요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처음에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고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 한 몇 달 정도만 학생들이 열심히 해준다면은 확실히 빨라지고 정확해지죠. 기본적으로 이 과정을 거친 친구와 거치지 않은 친구,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평가나 수능 국어 영역 이런 문제를 풀 때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 있느냐. 독해는 속도도 중요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훈련의 힘이 네, 유효합니다. 사실적 독해와 추론적 독해. 사실적 독해는 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뭐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지 네, 부분일 테고요. 추론적 독해는 뭐 그걸 통해서 뭐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이것이 뭐 어떤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네, 판단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독해 훈련을 통해서 네, 내용을 습득하게 된 학생들이 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이제 학생들이 숙제를 할 때 이루어지는 과정일 테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에 와서는 또래 학생들과 함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리 건리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팩트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비슷한 네, 답이 나오게 되는데, 말해볼까 부분에서는 학생들마다 생각의 다양성이 나타나게 되죠. 뭐 그러면서 학생들 입장에서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내 생각과 비교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에 좀 더 확신을 갖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생각을 더 풍부하게 하거나 라는 식의 네, 효용을 얻게 됩니다. 말해볼까까지 했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독서 주제에 대해 네, 숙지를 한 뒤에 네, 토론과 논술을 진행하게 되죠. 제가 지금 예문으로 띄워드린 것은 이제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느냐 마느냐.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통적으로 네, 개식용을 해왔는데요. 지금 현대 사회로 봤을 때는 이제 개식용은 점차 학생들의 뭐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좀 동의를 얻기 힘든 걸로 돼가고 있어요. 뭐 그래서 이런 뭐 개식용을 문화로 보느냐 마느냐 라는 식으로도 좀 학생들이 추가로 네,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술적 말하기를 매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가끔은 뭐 토론이라는 게 문제 해결을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해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죠. 상대방의 의견을 들었을 때 상대방의 의견이 좀 더 문제 해결에 적합하다면 뭐 그것을 따르는 것도 네, 현명한 네, 문화 시민으로서의 자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이 보통 이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굉장히 잘하죠.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나아가면 근거를 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저희 학원에서 추구하는 바로는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까지, 그리고 그 근거가 주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까지의 방식으로 이제 논증 구조를 만드는 훈련을 매주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 언어를 사용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술적 말하기이기 때문에 발표 태도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네,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좀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뭐 목소리가 작다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걸 좀 꺼려하는, 뭐 이게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면서 좀 사회성이 부족해지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면에서도 네,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워크북 구성에서 마지막 부분이 이제 논술해봐 과정인데요. 뭐 토론해봐와 뭐 큰 틀에서 뭐 논증적인 언어 활동을 한다.
라는 면에서는 뭐 비슷하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 글쓰기를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주장의 근거를 붙이고 그 근거를 뒷받침 자료로 보완하는 그 근거가 주장과 어떤 연관을 가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개요를 짜고 뭐 내용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뭐 논증 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형식적인 올바른 문장 그리고 간결한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훈련하게 되죠. 뭐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에서 뭐 늘 그렇게 뭐 이루어지지 못하는 뭐 그런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때도 있지만 뭐 그렇지만 않다면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와서 논술을 하고 강사와 대면 첨삭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이 뭐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뭐 이 부분은 뭐 문장을 좀 간결하게 가면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근거에 대한 뒷받침 자료가 더 충분해야 되지 않겠니? 뭐 어떤 게 더 들어가면 좋을까? 그리고 뭐 문장 호응이 맞지 않는 경우 이 부분에 뭐 주어와 서술어가 이렇게 호응하려면은 뭐 주어나 서술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아니면은 뭐 중3 학생들이 문법에서 배우는 뭐 문장의 주성분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 이런 부분에 뭐 목적어가 필요하다, 주어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뭐 제가 뭐 수업을 한 것을 모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제 경험상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한 반년 정도 맡겨주시면은 중학교 수행평가 정도는 A 받을 수 있는 글을 쓰게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그 7월 달에 그 중등 커리큘럼 안내를 해드리고 제가 준비한 부분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단 중1 부분은 이제 사회학 워크북을 보게 되고요. 1주차는 어느 외계인의 인류학 보고서 전반부입니다. 이제 뭐 다루고 있는 내용이 꽤 많기 때문에 2주로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되고요. 1주차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문화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뭐 지나친 문화 사대주의나 아니면 뭐 자문화 중심주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테니 뭐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학생들이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게 되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이 뭐 개식용 문화가 바람직한지 토론하는 과정까지 거치게 됩니다. 2주차는 어느 외계인의 인류학 보고서 후반부인데요. 이거는 이제 문화 변화 양상에 대해서 1주차에서 문화가 어떤 것인지 다른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배웠다면 2주차에서는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문화가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확산해 나가느냐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어떤 가치를 갖느냐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 주제로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디즈니의 원작과 다른 인종을 캐스팅하는 뭐 인어공주 이야기겠죠. 이 인종 다양성을 추구하는 뭐 정치적 올바름이란 면에서 목적이 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원작을 파괴한다는 이런 말들도 있죠. 뭐 영화는 흥미 위주로 봐야 되는데 뭐 거기서까지 우리가 정치적 올바름을 마치 무슨 디즈니가 뭐 관객들을 가르친다. 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도 꽤 흥미있게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3주차는 이제 자본주의 할래, 사회주의 할래 부분인데요. 4주차가 이제 그 북한, 남한, 우리나라와 이제 북한의 통일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통일한국 제1고등학교 학습이죠. 뭐 우리나라와 북한의 이제 체제 차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3주차가 배경 지식이 되고 4주차에서 이 3주차의 내용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이제 효용과 한계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경제 시장이 필요할지 고민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 지금 현대 사회에서 뭐 우리가 100% 사회주의를 따라가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뭐 어떤 역사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북유럽이나 뭐 독일 같은 이런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4주차 부분에서는 통일한국 제1고등학교이라는 뭐 통일이 된 시대를 좀 가정한 소설이죠.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통일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나타날 수 있을까? 좀 이게 흥미 있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그럼 갑자기 뭐 누구누구야. 너희 학교에 북한 아이가 한 명 전학을 왔다면 어떨 것 같니? 뭐 누구누구야. 아니면 너가 갑자기 평양으로 아버지가 뭐 이게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평양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럼 평양으로 너가 전학을 가면 어떨 것 같니?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남한 학생들, 북한 학생들이 합쳐져 있는 고등학교 얘기가 나오는데요. 학생회장 선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자신들만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름을 이해하고 화합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죠. 앞으로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통일을 겪을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데요. 뭐 그럴 때를 준비하는 뭐 그런 걸로도 좀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부분 중에는 이제 뭐 남과 북이 언어 차이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결의말 큰 사전, 뭐 편찬 기준을 한번 살펴보고 통일 한국이 뭐 이렇게 화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할까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2 커리큘럼으로 넘어와서 세계 명작들을 보게 됩니다. 중2 학생들은. 지금 현재로는 이제 뭐 내신 휴강 기간이어서 학생들이 기말고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복귀 주간부터 이제 1주차 위대한 개츠비. 1920년대 미국 사회를 잘 드러낸 작품으로 좀 유명하죠.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세계사와도 어느 정도는 연관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위대한 개츠비라는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를 바탕으로 통해서 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학생들이 논술하게 됩니다. 2주차는 데미안인데요. 데미안이라는 작품은 이제 헤르만 헤세의 아주 세계적인 명작으로 유명하죠. 기본적으로 작가 자체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이기도 하니까 뭐 학생들이 데미안을 보면서는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보는 이런 관점, 편견에서 벗어나는 헤르만 헤세 소설에서 좀 주로 나타나는 핵심 주제 의식일 텐데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결국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나를 어떻게 찾을까?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중2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통해서 싱클레어가 이제 데미안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의 성숙을 배워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겠죠. 뭐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3주차는 파리 대왕인데요. 윌리엄 골딩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이죠. 뭐 아이들이 이제 섬에 표류하게 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작가가 이제 일부러 이제 주인공들을 어린 아이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런 내면의 폭력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폭로하는 작품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좀 3차 세계대전 비슷한 것들이 일어난 것을 좀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뭐 리더형 인간형이 뭐 2명이 나오게 되는데 렐프와 잭 둘 인간형 중에 위기 상황에서 한 집단을 이끄는 뭐 카리스마형 리더가 중요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적 리더가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토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4주차는 동물농장인데요. 조지 오웰의 명작으로 좀 유명하죠. 동물농장에서 이제 돼지들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 동물혁명이 결국 결론에 가서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동물혁명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대체 인간 내면에 뭐 어떤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공한 혁명이 뭐 쉽게 실패로 넘어가는가? 혁명을 통해 잡은 권력이 어떻게 부패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이런 부패하는 것들을 막아야 하는가를 여러모로 생각하게 만드는 소설이라 여겨집니다. 동물농장의 돼지들이 많은 뭐 공을 세웠으니 더 많은 권력을 갖는 게 정당할까에 대한 토론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식인들이 이런 부패한 권력의 상황에 대해서 좀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학생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논술하게 될 것입니다. 중3 커리큘럼 안내를 하겠습니다. 1주차는 부시맨과 레비스트로스라는 책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문화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와 인간을 연구하는 자세를 살펴보고 문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봄으로써 뭐 어떤 문화가 인간에게 어떤 효용을 갖고 있는지
그 문화라는 게 뭐 자민족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어떤 관점을 이제 뭐 장단점이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네, 학습을 하게 되죠. 단일민족 교육에 대한 뭐 찬반 입장을 정해서 뭐 토론을 하는 과정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주차와 3주차와 4주차는 네, 모두 뭐 집에 한 권씩은 꽂혀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지금 한 권은 꽂혀는 있긴 한데 제가 아직 뭐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네. 총균세를 가지고 3주 동안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 환경의 차이가 가져오는 삶의 다양화, 양상을 살펴보고 현대사회 불평등의 궁극적 원인이 자연 환경에 의한 것인가, 생태적 환경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뭐 개인의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게 되죠. 뭐 세상에 참 많은 불균등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네, 이유를 말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 2주차를 넘어서 이제 3주차 때 총균세 중간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네, 인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가축화, 그리고 발명의 역사, 그리고 인류사를 바꾼 전염병에 대해서 네, 총균세 중의 균에 대해서 이제 바로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가축화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인간이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반려동물, 애완동물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뭐 이용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자연 선택의 관계를 통해서 네,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뭐 우리 학원 중3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중2 때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배웠기 때문에 네, 자연 선택에 대해서도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죠. 네, 전염병, 뭐 세균 관련된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축화의 요건을 토대로 네, 미래 식량으로 각광받고 있는 대체육에 대해서 네, 대체육은 진짜 정말 멀지 않은 미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3 커리큘럼 마지막 4주 총균세 3주차 이야기를 네, 하겠습니다. 지리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세계 각 지역의 역사와 문명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비판적으로 적용해보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유럽이 이제 다른 대륙을 지배하면서 내세웠던 사상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은 뭐 결국은 뭐 자기 자신이 당했을 때도 이것을 허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윤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야만과 이런 문명을 나누는 그 기준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학생들한테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현재 국제 정세에 대해서 네, 알아보고 모의 유엔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해결 방안을 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학생들이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가 제가 네, 준비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